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지금 의사들,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의대 정원은 2,000명씩 당장 증원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죠. 지금 사직서를 내고 지금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예전에 2020년에도 그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했다가 한번 파업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어떤 그때는 네.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한창 있을 때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400명씩,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해서 4,000명 증원하고 공공 의료를 위해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때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의사들 편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은 완전히 파업을 찬성하는 쪽이었나요? 파업을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왜 이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네. 지금은 의사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파업하고 뭐 이 근무지 이탈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조를 펴고 있죠. 정부는 공격하지는 않고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그 코로나 상황에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그 기억을 아마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의사 수가 모자라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지역 의료의 공백, 또 어떤 그 진료가 뭐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뭐 꼭 필요한 응급 요럴 적에 의사들 그러니까 어떤 기피 현상이라고 할까요?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때는 400명 갖고도 이게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400만요? 그때는 400명 400명. 갖고도 큰 그 난리를 쳤거든요. 덕분에 국민들이 많이 배웠죠. 이제 의료가 어떤지. 지금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왜 갑자기 2,000명이지? 근데 2,000명인데 당시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할 때인데도 400명 가지고 400명 굉장히 400명 지금은 겪었죠. 5배거든요. 네. 5배를 늘리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도 의사 수 부족보다도 많이 얘기했던 게 그 의료 쇼핑이라 그러나요? 지역에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 뭐 응급실에 수술할 의사 그게 더 절실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거를 보면은 4,000명 10년 동안에 늘리면서 3,000명은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공공의대 공공이 아니라 지역에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게 3,000명이고 또 공공의료를 위해서 또 별도의 공공의대를 짓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2,000명을 그 늘린다고 하는 거는 양만 늘렸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우리 송 부장이 말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의 어떤 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거죠. 논의를 해야죠. 그런 의아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2,000명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하듯이 2,000명 던져놓고 의사들의 어떤 뭐 파업을 집단 행동을 유인하고 그래서 그걸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또 2002년 그 의사들 파업하고 그럴 때는 괜히 그 인심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선거용으로 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정권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바둑에서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뭐 저 의사들이 그 2,000명이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저 지금 뭐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되면서 지금 의대 정원 자체가 한 3,000명 됩니다. 3,000명 되는데 2,000명이면 거기서 2,000명을 3분의 1을 더 늘리는 거예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갑자기 탁 떨어지니까 반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부로서는 한 늘린다고 하는 거 이거 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명분에 많이 늘린다는 거를 하나 잡고 있고 의사들이 반발하면 그걸 또 더군다나 그걸 그 뭐라고 할까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통쾌하게 진압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민의 어떤 환심을 사고 또 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문과는 노스쿨, 이과는 의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그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확 늘려줬으니까 또 그런 어떤 학부모로서 공부 잘하는 아니면 출세를 바라는 자식의 출세를 바라는 학부모로서는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 어떤 의료가 붕괴돼 갖고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건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어떤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그 지원을 잘 안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강론이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강론이 빠지고 그 총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송 부장이 말했듯이 뭔가 이게 선거 기간과 겹치면서 그 선거용 그냥 정책 그 인플레이션 같은 느낌. 국가 정책이 좀 투명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번 그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제 입시 그 아마 이제 오선배는 옛날에는 저 70년대 대학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그때는 의대가 있잖아. 아 이거 그 물리학과가 이를테면 뭐 무슨 학과가 공대 뭐 무슨 학과가 의대보다 셌어 그러는데 지금 의대가 쫙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국가 정책을 이를테면 그 입안하고 그럴 때 여론도 수렴하고 의사 문제지만 사실 의사는 이익 집단이지 않습니까?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렇죠. 자, 좀 뛰어나셔도 돼요. 저게 좀 심화되면 안 그래도 의대로 쏠림이 예? 그 취직도 어렵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 쏠림이 심화되는데 지금 2000년이거든요. 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의대가 지금은 의대 갔다가 저 대학 지나갔다가 반수해서 다시 의대를 가려는 애들도 많고 지금 아마 이 정원 늘어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뭐 2,000명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전국 전체 의대 한 바퀴 돌고 한의대 한 바퀴 돌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저기 이공대 다른 학과 가는 거잖아요. 저게 더 심해지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 인재 아닙니까? 그럼 국가 정책 인재 인력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계만 저 인재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공대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순수과학, 기초과학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저게 이제 걱정이 되고요. 저러다가 나라가 가난해지면 의사 남아돕니다. 병원 못 가서. 예? 난 저런 것도 걱정되고 뭐 수출해야죠. 뭐. 사람 수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는 근데 이거잖아요. 인재들이 정말 의대만 집중되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그럼요. 문제는 크게 봐서 의사들 좀 늘리는 거 필요하다. 이건 다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대생들한테도 지금 공감은 되는 이루어져 있는 뭐 거죠. 의사들도 그걸 갖다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 그게 협회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의사 수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뭐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나 이런 데는 또 확 그 의사들 몰려 있지만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도 해야 되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늘리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어디에 네. 어느 분야에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하고 의료보험 수가 체계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한 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공론화를 하고 여론화도 해서 거기 어떤 각각의 어떤 이해 집단이 참여해서 그 같이 뭐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어제 대통령은 28차례인가? 그 뭐 만나서 협상했는데 안 됐다는데 그걸 왜 언론에 안 알렸냐고 국민에게. 예? 정부와 의사 집단이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이슈를 놓고 그 의견을 조율하고 그랬는데 뭐 그 협상이 잘 안 됐다든지 합의가 안 됐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든지 국민에게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 여론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귀책 사유도 알게 되고 의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 정부가 너무 강하다든지 여론이 형성되면 여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그 갈등을 뭔가 조정도 해주고 해소도 해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언젠가 뭐 이렇게 1,000명 늘릴 거라고 뭐 이러더니 갑자기 조용하다가 2,000명 확 던져놓으니까 제 느낌에는 무슨 폭탄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 그 싸움을 거는 거 네, 같은 좀 느낌이 드는 뭔가 거죠. 이게 좀 네. 민주국가답지 않고 지금 2000년도 그 2020년이죠. 코로나 시기에 그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 주요 매체들의 보도 동향이 지금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봐보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일보 사설에 2월 19일 날 사설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2000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직업보다 여유가 있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벌이면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단호히 대응하라. 이게 요즘 나오는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4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굳이 평지풍파를 만든 경솔함, 정부의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환자 대 의사로 갈라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때 이랬거든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2020년에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던 시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의대 정원 얘기 그때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거죠. 이게 이런 사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를 이간질하고 국민 갈라칠 군인을 하고 있다. 옹졸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 파업을 하게 된 거는 이러면서 인화성 강한 정책을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 정부 책임도 크다. 사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그렇죠. 정부 책임을 돌렸어요. 국정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봉합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의사들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극했다. 이 정권은 틈만 나면 나라 곳곳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 사설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이라 지금 나와야 되는 사설이에요. 그래도 조정동 중에서 중앙하고 동아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비론 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조선일보는 완전하게 그 문정권의 문재인 정권만을 그 공격하는 어떤 논조를 폈거든요. 네. 근데 요번은 이제 의사들 조금 약간 꾸짖는 논조를 피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도 판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합의를 해서 어떻기 때문에 이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 뭐 사설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저 때는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그 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었다.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정권을 거는 무조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찬성이고 내가 싫어하는 정권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반대다. 그럼 그거는 정당의 기관지죠. 그렇죠. 정당 기관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번에 거예요. 보여준 거죠. 네. 네. 지금 그 이제 어차피 이게 그 총선을 겨냥한 이제 정책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의혹이 없다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상황이. 그럼 만약에 이제 증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정원 확대 발표를 했을 경우에 총선에 어떤 그 집권 여당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발표했을 때 갑자기 2,000명이라는 그걸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이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였거든요. 파업 유도 사건이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국가에서는 그래도 어떤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의사들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협상이 있었다든지 이게 이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걸 던졌지? 생각나는 거는 앞에 파업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파업이라니까 선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잊혀진 게 있습니다. 디오르백. 디오르백이 확 커졌지 않습니까? 무슨 작은 그 외국 회사야 뭐 쬐끄만 백, 예? 뭐 놓고 갔다, 뭐 이래갖고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아 그게 작은 백이고 외국 회사네. 파우치는 또 다른 외국 회사 쬐끄만 백 파우치. 이래서 막 점화가 됐었잖아요. 자기들이 막 키웠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독일 국빈 방문. 독일 국빈 역시 그 이슈가 계속 터졌어요. 이게 의대 정원 펑 터지니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고쳤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특히 이제 강하게 블랙홀이구만 블랙홀. 블랙홀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근데 이제 저기 강하게 진압하면 예. 의사들이 인심이 좋기 때문에 박수 치는 국민들 많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성공이거든요. 그걸 노렸다는 국가 정책을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국가 정책을 송 부장님의 그 분석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 중요한 이슈가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다른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슈를 그냥 이슈로 덮는 거죠. 네. 그 이슈로 덮는 아주 요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이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충 그 발전된 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을 그 호도하고 조작하고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건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이슈를 제기해도 그 이전에 남은 이슈가 중요하다면 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크게 써야죠. 이게 이 이슈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까지 얘기했던 국빈 방문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디올백 문제라든가 명품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과값이 하나에 10,000원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물가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냥 언론을 이용한 미디어를 이용하려고 활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타서 막 그걸 몇 페이지씩 써요. 그러지 말고 중요하게 갈머리해서 여기는 요만큼 쓰고 지금 그 중요한 문제는 또 더 중요하게 쓰고 하는 어떤 이런 균형 감각. 언론은 언론대로. 네, 언론은 국민들은 언론대로. 또 어떤 이슈가 파묻히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관찰해야 국민들께서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보태자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 끝나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국민을 하루살이 취급하는지 예? 이거 뭐 어제 한 일을 다 잊어먹는 저기 뭐 민중은 개돼지 그 한 것처럼 적당히 짓다가 다 잊어버리니까 혹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그럴 때면 이제 하루살이 개돼지 취급받는 건 아닌지 한번 기억하고 지켜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2000년 언론대로. 그 의사 2000년 그때 의사들 파업할 때 2020년. 2020년 언론이 지금처럼 보도했다면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보도했다면 아마 의사들 파업 못했죠. 못하거나 어떻게 끝나고 400명 뭐 400명 그 의대 정원 늘고 약 박수 받고 지금 2,000명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거 전까지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저기 의사들 그 집단 행동을 뭐 진압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선거 끝나면 또 없던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받아들여서 없던 일로 아니면 장기 과제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게 제일 내가 볼 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석희 씨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젠다 세팅보다 아젠다 그 유지가 더 그 중요하다. 키핑, 아젠다 키핑이 더 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언론은 아젠다 세팅도 중요하지만 아젠다 키핑이 더 중요한 시기고 우리 그 독자들의 입장,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개돼지처럼 잊어먹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물어야 돼요.